그래서 오늘은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세대에서 사람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토입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나 이야기해보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과학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데 과학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오해, 그것도 이야기해보고, 그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 규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그 과학 발전의 요체인 공유와 자체정을 어떻게 규범에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과학에 대한 오해까지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사고, 규범, 공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80대까지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 세대까지 정신적으로 좀 갖고 있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 그래서 잠깐 말하면은 일제 식민 지배했고요. 해방됐고 6.25 전쟁 났고 4.19 그다음에 이제 5.16 혁명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경제개발했고, 요즘 말썽 많은 유신, 그다음에 광주 사태, 88 올림픽, IMF, 이제 남북 관계 요즘 독도 문제 나왔고, 요즘 와서 이제 근세대 와서는 이제 사회 분야의 양극화니 그 한국 사회 정체성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호는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기억이 되니? IMF 때 있었니? 예, 그렇습니다. 광주 사태 때. 저는 88 올림픽, 그러니까 88년에 태어났습니다. 88년. 그러니까 올림픽은 못 본 거지? 예. 그럼 IMF는 생각나는 거네? 예. 거기서 그러면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거 있었던 거 생각나? 예. 그래서 막 전 국민이 금을 모아가지고 뭔가 했어. 근데 그런 건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또 그런 적이 있었어. 국채보상 운동 해가지고, 자, 다음. 수교인 그거 알아? 이야기 들었어? 그런 이야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걱정은 이제 일제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가 했던 게 창씨 개명. 이름을 뒤에다 뺏겼어요. 말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국제화 해가지고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꿔가는 경향도 있어요. 한 세월이 바뀐 거지. 그래서 해방 와서 국대한 반대라는 건 혹시 수경이 못 들어봤지? 그때 경성제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립학교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종합대학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막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일일 거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이라고, 경민이는 아시나? 뭐 하신 분인가? 독립운동 하신 분으로.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그래서 죽음으로써 어떤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고위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시나? 수경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근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애매한 게 많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여기에 한국사의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도 있지만, 사실 우리 현대 있는, 현재 이야기를 하긴 좀 곤란하지만, 1945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뭐가 없고, 우리가 지배받았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역사가 단절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쟁, 6.25 전쟁 해가지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에 가장 생각나는 거는 어느 것들이 원조 물자의 소리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죠. 부정 선거를 하는 바람에 4.19 혁명 나고 5.16 혁명 계속 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가 문제된 건 이제 월남 파병 같은 거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도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럼 공간적 배경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옆에 중국 있고 일본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선진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좀 더 나은 사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못한 사회도 비교할 것이나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 보고 우리 어떻게 따라가면 될 건가.
그럼 선진사회와 후진사회가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처럼 뭐 사회 시설 같은 게 있겠네요. 뭐 큰 건물이 있다든지 뭐 전철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선진사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해외여행 가봤는데 가서 보고 뭐 어디는 도시가 깨끗하다는 등 뭐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질서의식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앞서간 선진국들에서 부정부패, 또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후진국보다는 차이가 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치? 그 언어도 인정하지? 몇 번 일본 갔다 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의 깨끗하다고 사회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질서의식이에요. 우리는 그게 왜 안 될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진사, 후진사 차이점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게 시민의식, 또 자기가 시민이라는 것은 자긍심,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들이 서로 있으면서 우리는 별 수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불식시키고 싶은 거예요. 질서적 부정부패 빈부격차 없는 데를 우리가 공정한 사회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뭐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 저는 뭐 전번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란 말 하면 또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냐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지금 시공을 공유한 사람, 시간은 아까 우리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공간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 주위를 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이 졸업하게 되면 닥칠 문제들입니다. 졸업하면 취업하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 낳아야 되고 노후. 그럼 취업할 때 스펙이니 성적이니 연줄 뭐 배우자 혼수 맨날 만져놓고 시월드 육아 교육 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는데 행복을 막는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행복해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행복을 저해한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막아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거 뭐 금방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수경이가 제일 크게 생각한 와닿는 문제점은 어떤 게 지금 현재 와닿니? 성적 스펙, 취직 우선해야 되는 거니까. 원어는 네, 저도 아무래도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또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이 누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뭐 어떤 이슈도 있지만 그러면 행복해지면 우리가 뭐가 부족할 것인가? 모자란 거 우선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같이 잘 못 먹고 살거나 뭐 교통이 나빠가지고 걸어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육을 덜 받아서 지금 국내밖에 못 나오고 뭐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미 지적 능력은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될까? 왜 자꾸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또는 앞으로도 행복할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뭔가? 그럼 내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안정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들이 다 같이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내가 10년 후, 20년 후 어느가 직장을 갔더라도 60살 때까지 갈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 어차피 40대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 지식, 능력은 다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 5, 60대는 부모들한테 막 자식을 푸시해서 성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막 성장 위주였고, 근데 과연 성공한 게 행복할 건가? 그거는 꼭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꼭 아까 말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결혼해가지고 해서 쭉쭉 갔을 때 그것이 행복하느냐? 지금까지 내 주위로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부모 마음에서는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이랑 꼭 맞지는 않는다. 물론 공통점도 있지만 그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까 문제에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 너무 좀 심한 말 같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완화하면 많은 판단의 기준이 남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하는 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가 되고 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남이 하니까 항상 그런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여기 남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원호나 수경이나 경미, 낙가 네 명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보다는 그건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난 다음에 마음 좋은 사람은 나눠주고 마음 나쁜 사람 나눠주지도 않고 우선 행복해, 전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뭐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런 정도 질서의식이 없으면은 지금 발밑에 얼음이 서서히 녹고 있는 게 아닌가. 언젠가 이게 푹 꺼질 것 같은데 그런 위기감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한번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다 지적은 해. 어떤 위기가 있다는 건. 그것을 어떻게 해결책은 모르고 그냥 지적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평화적 말로 이렇게 의식 전환을 해야지 그것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식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원어가 찾아온 건데 근거 찾았니? 네, 그 어디? 2008년 매일일보 매일신문이었는데 2008년이면 한 5년 전이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된 걸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행이네. 올해는 지금은 옛날보다는 낮았다고 믿고 싶어요, 지금. 근데 2008년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고는 되니까. 네.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했다는데, 우리가 법 질서를, 준산 기준을 33% 보통 40%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걸 70%가 안 지키는 거고, 잘 지켜지는 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08년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08년에 수교이가 몇 학년이었니? 진짜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 고3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고3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4년 지나고 이렇게 지금 5년이 지난 거네요. 그 고3 때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좀 더 법 질서가 잘 지켜집니까? 아니면 그때랑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수경이 생각에. 피부로 느낄 때. 더 안 지켜지는 거야. 그 경민이는 그러니? 그러면 언어도 예, 뭐 별로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 없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학한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 그 추세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벌써 뭔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사회는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 뭐지? 그건 망해가는 징조예요. 마음속에. 이거는 또 이런 이제 사회 여러 사람 집단에서 연습한 거지만 이건 우리 마음 한 사람 개인도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한 40% 내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내가 억지로 양심적으로 조금 더 지키는 사람도 있고 덜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도 있지만 추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2013년이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원어한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까봐 지금 제일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경이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어느 책에서 어느 신문에 보도된 거에 중산층 기준이 나왔길래 골라왔어요. 지금 물론 이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기준들은 보도되는 거는 한국을 다 좀 비하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런 생각도 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내면 되니까 좀 골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불란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뭐 외국어 우리도 뭐 영어 무지하게 많이 배우니까 우리가 외국어는 되네. 우리도 스포츠가 되는지 모르는데 뭐 월드컵도 그랬으니까 스포츠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악기는 원어가 뭐 악기가 있나 모르겠네. 뭐 요리, 공분의 의원이 참여해서 뭐 불란서 혁명 역사적 배경인지 모르지만 뭐 이게 있는지 약자도 뭐 그렇게 뭐 좋은 말만 써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가볼까요? 영국은 페어 플레이 할 것, 그다음에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뭐 독선적이지 말고 약자 두둔하고, 강자 대응하고, 이런 건 쉽지가 않죠. 어디 약자한테 반항을 해. 약한 사람을 괴롭혀야지. 네, 불의, 불평, 불협에 의원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민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더 낫다가 지금 추세입니다. 괜히 길 가는 사람 쓰러진 거 보고 괜히 말리다가 또 맞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뭐, 약자가 자꾸 나오네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말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는 뭐, 비평지니까 뭔가 꾸준히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뭘까? 내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생각은 뭔가 한번 하나씩만 들어보려고 떼어놨어요. 경민이 형. 집이 있어야 되고, 수경이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일부러 또 한국의 나쁜 것만 또 이야기하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정신적으로 좀 그게 있을 수 있잖아. 정신적. 지금 건 다 물질이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때요, 원호? 우리 중산층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활동도 좀 하고 이러면. 봉사? 근데 봉사 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나도 중산층이라고 그러지만. 수경이 뭐 부모님께 봤을 때.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셔 그래서? 그래요. 옳지. 그 다음에 국민이 스포츠도 근데 그건 정신적 같은 것도 육체적 활동이잖아. 이제 정신적인 거 하면 국민이 뭐 부모님이나 뭐 책을 많이 읽으셔? 한 달에 몇 권? 두세 권.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을 잘 읽으시면 좋은데 그럼 이제 어떤 책을 읽느냐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서 자꾸 좋아지는 거야 이야기가. 근데 책도 안 읽은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운동도 안 한다 그러면 정신이고 육체고도 안 되는 거야. 집 가지고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자꾸 주의 주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면을 쓴 건데 뭐 아파트 소유 그것도 꼭 평수가 나와요. 숫자가 과학적 숫자가 참 중요하긴 한데 또 돈이 나오네요. 500만 원. 또 수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앞에서 본 거랑 큰 차이는 뭔가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람이 생활한다면 물질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정신적인 면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왜냐면 뭐 경제 개발을 하느냐고 굉장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도 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본 대로 뭐 국내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 역사상 다 배워가지고 어떤 게 옳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나가서 막 사람을 죽이거나 뭐 남의 걸 뺏거나 아니면 부정부패하거나 뭐 옛날 우리나라 뭐 탐검 우리 다 이야기 들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해외랑 많이 이제 교통이 되니까 선진사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회 유지하고 있는가, 또 거기도 뭐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건 그거고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급하니까 내가 뭐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는 아주 역사적 그런 배경도 있고 그런 지적도 다만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호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FM대로 살면 바보다. FM이 뭔지 알아? 수경이? FM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필드 매뉴얼. 사용 설명서. 그걸 필드 매뉴얼. 또는 교과서. 교과서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회에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죠. 바보고 뭐 우등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가 막 급격히 팽창하던 시절에는. 자, 지금 이렇게 먹을 게 다 있고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럴 때 그걸 제대로 지켜가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아마 규범 같은 것들을. 근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자기 앞가림, 뭐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우선으로 막 가서 그런 역사식이나 사회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 살아가면 사람이 다 양심이 있는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다 알잖아. 남의 걸 뺏어가지고 마음이 편할 일은 없거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건 이제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겸손해지지 않을까. 우리 때서 다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대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남한테 막 했지만 자기 아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고 밑에서 그 압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좋은 자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다 속담에 다 나와요. 부자 3대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그런 물려준 선진 사회로 진입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준, 네, 어떤 사회가 어떻게 하는 목적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재정립하고 공유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전한 예를 통해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괜찮니 오늘?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주 나쁜 사회는 아니에요. 뭐 그동안 굉장히 발전해서 뭐 치안비 정도면 좋고 그렇지만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 이야기 하기 전에 과학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해는 과학은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명 발전에만 기여한 걸로. 것들이. 저는 과학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를 따지면은 우리가 한 200년 정도 잡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하는 석탄, 석유, 학자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급격하게 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한 건 한 200년 정도. 그럼 그 200년 정도는 뭐랑 같이 일치하냐면 시민사회가 발전한 과정이랑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생각 근거, 철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학은 뭐 수학, 물리 뭐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범위를 갖고 있어요. 또 과학은 여기서 보지만 어떤 기술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사고는 좀 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눌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은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옛날에 똑똑한 애들 이야기할 때 경미 이런 말 들었지.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한다. 과학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 가르쳐줘서 10개를 알 수 있게. 물론 기억은 해야 됩니다. 암기는 다 해야 되고. 거기 바로 과학적 지식이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럼 과학은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이성적 사고, 이게 어떤 게 이성적 사고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과학이라는 거는 꼭 그 문명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인문 사회 분야에까지도 다 과학이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과학자를 붙이잖아요. 왜 과학자를 붙일까? 또 우리 과학은 우리나라 옛날에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물리를 터득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말이 있더라고. 경물치지라고 해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런 말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는 방법도 없었고 지식도 무조건 외웠고 이성적 사고도 안 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과학에 대해서 괜히 오해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게 과학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양 과학기술이 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나. 서양은 뭐 2000년 전부터 발전했고 우리는 뭐 지금 뒤떨어져가지고 해방 후에 받아들였나 하는데 그게 아니죠. 비행기가 처음에 날아간 게 190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110년 전. 그치? 110년 만에 지금 초음속으로 날고
막 500명, 600명씩 날고 신통방통해요. 내가 봐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100년 만에. 여기 합성의약품 약 먹고 막 낳기 시작한 것도 지금 1897년밖에 안 됐어요. 아까 말했는데 200년 안에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문명은 그때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일론도 마찬가지고, 뭐 원호다는 휴대폰은 기껏해 83년이니까 30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나 서양이나 뭐 기술의 차이는 크게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거죠. 과학은 서양.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과학적 큰 발행이 뭘까 막 생각해서 보니까 저기 훈민정음이 있더라고. 아주 봤더니 인터넷 찾아봤더니 훈민정음을 만든 거랑 또 반포한 날에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창제한 해는 1443년이야. 그때 만들었고 반포는 1446년 했대. 3년 후에. 나도 찾아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15세기 전에 500년 전에 우리는 그런 과학적 발명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시차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과학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차이가 났을까? 서양에서 200년 발전하면서 거기서 물질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전, 생각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걸 하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 포함하면서 인본주의. 여러분이 아는 뭐 중세에서 벗어날 때는 그게 뭐였지? 오늘 르네상스 운동했지.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요하다는 건 뭐에 중요하다 그런 거지? 수경은 왜 사람이 왜 중요하다? 뭐 그때도 뭐 개보다 사람은 물론 중요하지. 중요하다는 뜻이 뭘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계급 타파예요. 사회적으로는 귀족, 농노 막 이런 것들이 다 공평하다. 사람들이 공평하다.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그럼 거기에 과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막 퍼져나가면서 지식을 알고 모르고는 신분이랑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농노도 공부 잘해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거니까. 돈은 못 벌어도. 거기 다 그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 정도에 이건 뭐 귀족이니 뭐 상관없이 다 과학적 사고 훈련하면서 이성과 감성의 골고루. 르네상스 그럼 예술만 발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 개발하면서 이성적 감성이 다 같이 발전했던 거예요.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적 사고가 꼭 서양적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그럼 서양에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해방 후로 따지거나 뭐 6.25 따지게 되면은 금방 직접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온 거는 했을 때는 우리는 자본주의 영유축에서 과학 발전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먼저 앞선 거예요. 기술 발전해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방법을 나눠서 우리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거기보다는 과학 그러면 무슨 기술 발전해서 개발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기에 자본.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아까 말한 인본주의 것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철학이 없이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과학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기술을 가지고 나쁜 일을. 그래서 여기가 어떤 사고력이 떨어지니까 균등한 사회가 발전을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 과학은 지식이니까 지식도 독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옛날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귀족이 경제력을 독점하듯이 일부 사람이 지식을 독점하게 되면 그 사람 손에 다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나눠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과학적 사고라는 것 자체에서도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받아들이고 사고력이나 철학 같은 게 되겠죠.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죠. 아니면 뭐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뭐 선진국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학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과학은 어렵다 하고 생각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그러면? 원리. 원리. 그럼 원리는 이해하려면 어려운 건가? 원리라는 거는 원리니까 사실 쉬워야 돼요. 원리는. 자, 그럼 수경이 과학은 어렵다. 그러면 이게 공식도 공식을 많이 쓰면 그렇죠. 근데 과학에서 쓰는 공식이 아주 세밀하게 가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단 공식 생각한다. F equal MA 뭐 P equal NRT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수경이 만드는 공식이라고 말하면 벌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로. 사실은 많은 과학이 좀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씁니다. 곱하기 나누기도 쓰지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어요. 자, 원호 네. 과학이 어렵다 사람들이 좀 과학자들의 언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터미놀로지가 항상 말 잘했어요. 자, 됐어. 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지. 우리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2살 때부터 5살까지 하루 종일 한국말만 공부해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한글 잘 쓰게 된 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 수업 다 해가지고 그나마 문장도 쓰고 편지도 쓰고 문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 치면은 거기에 쓰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근데 그 말이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과학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과학은 쉽게 귀에 들으면 다 알아는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과학자는 그런 어려운 말을 씀으로써 마치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이 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일단 말은 배우고 사실 우리가 사실을 알라고 한 거지 말 배우려는 건 아니니까. 지금 지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학이 어렵다 하기 전에 먼저 과학적 사실이 뭔지 지식이 뭔지 사고가 뭔지를 잘 나눠봐야 돼요. 과학적 사실은 관찰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뜨거우면 만지지면 안 된다. 다 과학적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들은 공중을 막 뛴다. 공중 부영한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과학적 지식, 아까 말한 대로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해야 되는 지식. 이해돼야 되지. 문제는 과학적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뉴턴의 사과 이야기 많이 하는데 뉴턴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관찰했어요.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2000년 아니 몇백 년, 몇억 년 있더라도 다 그거는 관찰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뉴턴이 한 일은 뭐죠? 아,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있다.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떨어진다. 잡아당겨진다. 그 현상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중력이야. 그 중력은 과학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을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사고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면은 과학적 사고 방법을 이것들은 아주 상식적이고 우리 과학적 사실이라는 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보편 타당하고 그런 지식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과학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다루는 것들을 내가 한 페이지에 과학의 원리를 한번 다 설명해 보려고 무모한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 변화만 관심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과학에 관심이 안 됩니다. 돌멩이가 어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으면 돌멩이가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 돌멩이 굴러가든지 뽀개지든지 뭐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그럼 그런 변화는 모든 물질의 변화는 옛날에 화학은 물질의 변화라고 정의했는데 이제는 그런 물질의 변화의 근원은 에너지의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물질이 한 물질을 변하는 것은
옛날에 물질의 변화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에너지의 변화예요. 에너지가 한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는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할 때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또 물질도 보존됩니다. 보존 안 되는 부분 약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더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가 없어요. 자연계 보면 자, 저게 프리런치는 없습니다. 얻으면 잃는 게 있다가 이제 과학적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의 변화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에너지 자체, 그 다음에 에너지 연결. 에너지 자체는 여러분이 아는 열 에너지, 생활에서 많이 쓰는 연소, 산화, 대표적인 에너지입니다.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건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양극, 음극이 있고 자기는 N극, S극이 있어요. N극도 금속을 끌어당기고 S극도 끌어당깁니다. 근데 차이는 N극은 N극끼리 밀치고 N극과 S는 서로 잡아냅니다. 어떤 성질인지 모르지만. 양극도 마찬가지예요. 양극도 불 켜지고 음극도 불 켜지지만 서로 만나면 스파크를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런 거예요. 뭐 사라진다고 또 에너지는 보존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씩 있는 거 보면은 동양의 음양 원리랑도 어떤 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서로 변환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과학의 전부입니다. 물질 과학에 대해. 우리가 물질 연구한다는 건 어떤 에너지로 바뀔 것인가, 어떤 에너지를 낼 것인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것이 지금 과학에 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과학에서 에너지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물질과 비교해서 한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입자설, 파동성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 쉬운 예는 휴대폰 가졌으면 자, 원옥은 물질은 뭡니까? 휴대폰 자체는 물질입니다. 질량을 가진 거. 우리가 통화하고 막 할 수 있는 건 빛이죠. 파동. 두 가지가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물질비 다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입니다. 빛과 물질은 그 말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 하게 되면은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어떤 거지 이게? 이게 대표적인 광합성 반응입니다. 반대로 포도당하고 산소 만나서 우리 호흡이면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여기서도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물질이 서로 상호 교환해가지고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화학입니다. 또 과학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무지하게 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미 자연계는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기가 고장나거나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지? 두 가지예요. 에너지가 없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전원을 껐거나 전기가 갔어서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자, 뭐 우리 순환이 중요하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다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걸 뭐 너무 심플리파이 했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접근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기나 고장 나게 되면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혹시 경민이가 알까? 뭐 컴퓨터가 지금 막 엉켰다. 노트북이 막 엉켰다. 핸드폰이 막 지금 뒤죽박죽했다. 그러면 어떡하니 수경이? 그렇지? 어? 버려? 어떻게? 그렇지. 뭐지? 다른 말 리셋. 리셋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나 에너지 소통 문제가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한번 리셋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렇다고 망가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있는 핸드폰에 이미 다 있어요. 방법이. 그게 서로 엉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엉킨 걸 다시 재정립하면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되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한 아까 서니까 이제 미리 읽었지만 자, 과학 용어 아까 미리 이야기했어요. 뭐 국어니 영어니 우리 배울 때 마찬가지로 내가 늘 말하지만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나 생각했다면 우리가 과학이 어렵다 하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금 미안하지 않은가. 그다음 수학식도 똑같이 나온 거죠. 다 느끼는 거예요. 과학은 사고하는 방법이고 기술은 노하우예요. 자, 그러면은 장인 그러면은 과학자랑 TV에 나오면 가장 큰 차이가 뭐니 보면 뭐 TV에 보면 무슨 장인 뭐 달인 말고 장인. 그러면 특징이 다들 나보다 늙은 사람들이야. 실파. 20살의 장인 봤어? 왜 장인은 다 나이가 많을까, 그러면? 계속 그렇지, 5, 60년 해가지고 장인이 된 거야. 과학자는 5, 60년 해도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학생도 다 과학자가 된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과학이 우리가 어렵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은 생각하는 방법이지, 노하우를 깨닫고 수련해가지고 연마해가지고 기술 연마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과학은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하자면 보편 타당 과학을 이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규범 현상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음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